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실 때 그냥 대형 스크린하고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는 게 낫지, 이런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, 물리적인 공간을 갖고 있냐? 근데 그런 공간 사실 저도 없고 힘들잖아요.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애플이 갖고 있는 비전 프로의 인지과학적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요소, 플러스 요소를 몇 가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이게 우리의 일상,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, 그런데 어떤 영향을 줄지, 아이폰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?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관계를 대체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봅니다. 우리가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하고 좀 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결이 되고 있고, 누군가하고 비즈니스를 맺을 때도 이 폰을 통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. 인간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많이 변화를 줬습니다. 그 다음 또 애플이 갖고 있는 제품 중에 아이팟이 있죠, 아이팟. 저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적인 특성을 좀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 주로 거주하면서 밖으로 나가거나 또 집에 거주할 때도 다양한 소리에 노출되어 있죠. 사실 도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내 공간에 있는 소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, 내가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입니다. 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통제하지는 못하고 독립적이지도 못해요. 그 아이팟은 청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작은 고시원에 살건 또는 북적북적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간에 청각만큼은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, 남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만족시켜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도대체 비전 프로는 뭘까? 시각이죠, 시각. 시각을 대체하는 게 비전 프로의 핵심입니다. 그런데 그럼 청각을 대체한 것과 시각을 대체한 것이 비슷한 맥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훨씬 더 저는 큰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봐요. 대략 시각을 통해서 인간이 정보를 획득하는 거, 유의미한 정보, 그 분량을 한 80% 정도 이야기합니다. 사실 몸이 갖고 있는 센서들을 보게 되면 촉각 정보 양이 가장 많기는 많아요. 피부에 다 촉각이 깔려 있으니까. 근데 촉각 정보의 대부분은 그냥 버려버리죠. 유의미한 정보가 적어요.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라고 처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시각에 의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이걸 쓰고 있고, 앞서 설명했던 뭐 아이사이트 기능 그런 걸 통해 하고 이걸 안 벗게 만들어, 증강인식 위주로 해가지고, 그러면 내가 보는 것들을 내가 제어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보게 되면 청각으로 시작해서 시각으로 넘어오는 이런 흐름이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인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실제 어떤 변화가 올까?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. 뭐 단기적으로는 연동되는 디바이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, 뭐 TV, 게임기, 랩톱, 다중 모니터를 다 대체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보면 사실 300이나 400만 원대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. 또 이제 우리가 이걸 쓰고서 만약 일상의 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잠깐 쓰고서 이동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. 근데 쓰고서 만약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. 테이블에 잠깐 앉아 기다리고 있어. 레슬리 고객님 뭐 나왔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메시징이 뜨는 거예요.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낀 상태에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어. 그럼 저희 집 앞에는 요즘에 보면 무신사 광고도 있고 코카콜라 광고도 있고, 근데 이런 광고 내용을 사실 얘가 체인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, 저는. 사실은 이런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공간을 분석하는 게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제가 보고 있을 때 이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광고를 대체해버릴 수가 있어요. 또 하나는 이게 고글이다 보니까는 패션 분야에도 영향이 많이 따라오겠죠. 애플워치 같은 경우 스트랩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. 명품 버전도 나오고. 얘도 자연스럽게 아마 디바이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스트랩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작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머리를 뒤에서 감싼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노출도 있을 것이고, 기본 스트랩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의 뭔가 독특한 디자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증강인식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물이나 공간을 눈앞에 보여준다라는 거. 이건 내가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세상이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냥 도시 집중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재작년 정도부터는 뭐 편의점이 디스플레이에 아바타를 띄워가지고 고객이 들어오면 응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직원이
뭐 어떤 웹캠을 보고서 일을 하거나 VR 장비를 끼고서 제어를 하기도 합니다. 원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도시의 집중화가 완벽하게 뭐 해소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풀어보기 위한 하나의 뭔가 작은 시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풀어보게 되면 공간 비용이 점점 폭증하고 있죠. 일례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사무실을 가보면 요즘에 공유 오피스들 많이 쓰고 있는데 한 평, 두 평 늘릴 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사람들이 자기가 분석하는 데이터나 보는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니터를 보통 2개, 3개씩 막 쓰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 오피스에 있는 디폴트 책상이 아니라 책상 사이즈를 넓히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공간 비용이 계속 누적돼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 이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즉 사무 공간을 한 명한테 한두 평 더 줄 것이냐 또는 그 비용을 아끼고 비전 프로를 지급할 것이냐, 무조건 후자가 뭐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. 이 공간 비용 폭증 문제를 조금 더 기존에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익숙한 공간 중에 비행기를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 다양한 또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걸 타게 되면 뭐 이코노미 스마트다, 이코노미 플러스다 뭐 그런 식의 이름 붙여가지고 무릎 공간이 조금만 더 있어도 비용을 더 받는데 사실 이게 내가 무릎을 거기 놓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시각적인 답답함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만약에 비행기 좌석에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붙어있는 작은 모니터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 비전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방식이 등장하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이 비전 프로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랩톱이나 다중 모니터 대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그냥 대형 스크린하고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는 게 낫지.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런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, 물리적인 공간을 갖고 있냐? 200인치 스크린을 걸고 빔을 쏠 수 있는 공간. 아마도 아파트로 보게 되면 한 50평, 60평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지금 아파트 50평짜리에는 안 돼요, 솔직히. 그러니까 복층 구조로 천장이 높아야 되고 안방까지 터가지고 뒷공간이 넓어야지만 200인치를 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공간 사실 저도 없고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워딩 중에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간을 기반으로 뭔가 컴퓨팅을 한다. 즉 공간에 정보를 뿌려놓고 공간 속에 있는 정보를 인간이 인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스페이셜 컴퓨팅을 뒤바꾸면 컴퓨팅을 통해서 스페이스를 재정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또 어찌 보면 애플은 이제 아이폰, 아이팟, 비전 프로 넘어가면서 관계, 청각, 시각을 대체해서 인지를 대체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 무서운 게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대체하는, 공간을 재정의하는 게 애플의 야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어쨌든 애플이 열심히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형태를 놓고서 비즈니스나 어떤 다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디바이스가 인간의 인지와 공간을 재정의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교육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